예전에 까볼게. 자, 원의 방정식인데 이게 정의를 아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원의 현재까지 요런 거라고 치자고. 원이 요렇게 있고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원의 중심. 이 점이라 그러면 안 된다. 원의 중심. 얘를 보고 뭐라 그래? 반지름. 이렇게. 그러면 원의 방정식의 정의가 뭐냐면 한번 봐봐. 원래는 이래. 한 정점으로부터 정점이 뭐냐면 정해져 있는 점이에요. 고정되어 있는 점.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한 정해져 있는 점이 있거든. 근데 이 점하고 같은 거리, 예를 들어 한 요 거리에 있는 점, 또 이 거리,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이 거리, 똑같은 거리, 의 점, 이 거리, 의 점, 이 거리, 의 점. 이게 지금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지금 내가 작성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를, 이 새끼들랑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계속 모으다 보면, 요렇게 원이 완성될 거다라는 얘기야. 느낌은 오지. 그러니까 이 느낌이라고. 이 원이 뭐냐면, 이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반지름.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싹 다 모아놓으면 원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원이 요렇게 있어. 그리고 이 중심이 예를 들어 A, B라 그래. 그럼 원의 방정식을 내가 세워볼 건데, 야, 원의 방정식 정의가 뭐라고?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자취되면. 그러면 그 같은 거리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딱 잡아. 그걸 보고 x, y라고 해볼게. 그러면 우리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때릴 건데 이게 뜻하는 바가 뭐겠어? 그쵸? 이 점하고의 거리잖아. 그게 뭐일 거야? 원에서는 반지름일 거라고. 근데 원의 방정식에서 굳이 루트를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니 우리는 요렇게 적을 거고. 됐어? 그러니까 외울 거야. 외울 건데 뭘 외울 거냐면 봐봐. 원의 중심이 A, B일 땐 X가 0이 되는 시점, Y가 0이 되는 시점으로 일단 채울 거고 얘는 반지름일 테고 얘는 기계적으로 외울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해보자고. 봐봐. 원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2,3이래.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 길이가 4래. 그러면 얘의 원의 방정식을 세워보세요 라고 하면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16 요렇게 작성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 여기까지는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9다 라고 하면 너네들은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얘의 원의 중심 마이너스 2,5요. 반지름의 길이는 3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야 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의 역할이 뭐야? 이 동그라미들의 역할이 뭐야? 반지름을 제곱한 거지. 그래서 항상 염두를 해주셔야 되는 게 있는 게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그래야지 원이 될 수 있어. 오케이? 다시. 여기에 있는 것들은 반지름의 제곱을 의미하잖아? 근데 반지름의 제곱이 음수일 수 없고 0일 수도 없겠지. 반지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양수여야 돼. 여기까지 괜찮? 그 다음에 x제곱과 y제곱의 개수는 항상 뭐로 쓰겠니? 1로 쓸 수밖에 없어. 구조가. x제곱의 개수는 무조건 1, y제곱의 개수는 무조건 1이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건 x, y의 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x, y 항이 없어. 4x 마이너스 10y 봤을 뿐 x, y 항이 없다고. 오케이? 이거는 너네가 이과라면 나중에 배울 기하에서 한번 보게 될 텐데
어쨌든 그건 됐고, 요거 같이 외워줘야 돼. 그러면 지금까지 원의 방정식 한 게 뭐냐면 표준형이에요, 표준형. 표, 준, 형이야. 그래서 항상 어떠한 방정식에서 표준형을 배우면 그 다음에 뭘 배우지? 일반형 배우지. 근데 일반형은 뭐예요? 일반형이 뭐냐면 일반형이 뭐냐면 이 새끼를 싹 다 전개해서 한쪽 0으로 만든 거야. 직선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봐봐. 여기를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9, 4, 9, 4, 14, 마이너스 3은 0. 이게 일반형인 거야. 괜찮아? 한쪽 다 전개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한쪽을 0으로 만든 걸 일반형이라 그래. 그러면 대부분 일반형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맞냐면 일반형이 나왔어. 그럼 얘가 원이라는 걸 캐치를 해야 돼. 어떻게 캐치해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y제곱의 개수가 1이고 xy 항이 없어야 돼. 그러면 원이 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일반형이 나온다 라고 했으면 항상 이렇게 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x. 다시 표준형으로 고치는 작업.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6y까지 나왔어. 그 다음에 3은 우선 저쪽으로 던져주시.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봐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으면 필요한 상수 몇? 4. 얘가 완전 제곱식 되고 싶으면 필요한 상수 몇? 9. 그럼 내가 지금 왼쪽에다가 13 추가했지? 그러니까 너네는 오른쪽에다가도 뭘 추가해? 13 이렇게. 그러면 얘가 똑같이 x-2의 제곱, y-3의 제곱은 16 이런 식으로 문제가 떨어지는 거야. 아까랑 똑같아. 괜찮아?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형이 나오면 뭘 할 줄 알아야 되냐? 표준형으로 고칠 줄 아셔야 돼. 그럼 원의 정의,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에 닫히면서 표준형과 일반형에 대한 생성체를 보고 기본 문제는 이제 슬슬 한번 풀어보자. 가볼게. 뭐라?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44번.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래. 근데 봐봐. 얘가 지금 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어? 보여?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자, 표준형으로 고치는 연습 한번 해보라 이거야. x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y 에다가 11 이렇게 옮겨 놓으라고. 그럼 필요한 상수 몇? 1. 필요한 상수 몇? 4. 그러니까 여기도 5 이렇게. 근데 지금은 반지름만 따면 되니까 오른쪽만 정리할게요. 그럼 16이 뜰 건데 지금 이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오른쪽 이 새끼 우변의 역할이 뭐라고? 반지름의 제곱의 역할을 한다니까? 그럼 반지름은 몇이야? 이러고 끝나는 문제. 그림이 하나 먹었냐? 자, 그러면 48번 도전 출발. 나오니? 자, 일반형이 나오면 대부분 뭐 하는 문제? 표준형으로 고치는 문제. 필요한 상수 몇? 반의 제곱? 4. 얘는 반의 제곱? a제곱. 됐지? 그러니까 너네도 여기다 뭐? 4. a제곱.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면 얘가 이렇게 될 거라고. x-2의 제곱
y-a의 제곱, 여기는 23 플러스 a 제곱. 정진아, 원의 중심 어디예요? 몇 콤마 몇? 나이스. 2,a가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 반지름은 어차피 여기다 루트 때린 거.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직선이 어딜 지난대? 원의 중심을 지난대. 이 새끼를 지난대. 이해됐잖아? 근데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정답 끝나는 거죠. a는 4 플러스 3 정답 7.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축에 접할 때를 한번 공부를 해볼까? 축에 접할 때. 알아요? 두 번째 내용이 이제 들어갈 텐데. 알아요? 만약에 원이 이렇게 있어. 원이 이렇게 있어. 근데 얘가 만약에 y축에 딱 접한대. 그리고 내가 얘를 1사분면에 내가 선점을 좀 해봤어. 됐어? 이때 특징이 뭔지 한번 살펴보는데, 이때 특징이 뭔지. 내가 이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하자.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고 반지름 몰라도 원의 방정식이 작성이 가능해지거든? 왜 그런지 봐봐. 야, 이걸 보고 뭐라 그래? 원의 뭐라 그래? 반지름이라 그러죠. 근데 봐봐. 이 기가 뭐가 똑같겠어? a랑 똑같을 거거든. 이해돼? 아니 봐봐. x가 a만큼 가고 y가 b만큼 가면 이게 a, b잖아. 근데 이거는 뭐랑 일치할 거라고? 반지름과 일치할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x-a의 제곱, y-b의 제곱. 이 새끼의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거야? a의 제곱. 이런 식으로 잡아낼 수 있다는 거야. 괜찮? 자, 근데 봐봐. 이럴 수도 있겠지. 이럴 수도 있겠지. 봐봐. 내가 원의 방정식을 요렇게 잡았어. 이것도 y축에 접하지. 근데 내가 이번엔 얘를 c, b라고 잡아서 실수만 안 하면 돼. 얘의 반지름 뭐게? 마이너스 c가 되겠어.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맞아. 원의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과 일치하는 건 눈에 보이는데 이번에는 c가 뭐야? 음수잖아. 그러니까 작성을 할 때는 엄연히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돼. x-c의 제곱, y-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c를 제곱하는 거야.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c제곱이 되어서 그렇게 티가 안 날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 나와. 실수하면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지금 살펴보니까 y축에 접하니까 꼬라지를 보아하니 y축에 접하니까 x좌표가 무슨 역할을 하게 돼 있어? 반지름의 역할을 하게 돼 있어. 오케이? 그럼 반대로 내가 여기다가 한번 원을 그렸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알파, 베타였을 때 이게 이제 x축에 접하잖아? 그럼 누가 반지름의 역할을 하고 있니? y좌표. 베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판단하면 돼. 왜? 그러면 이해되셨어? 그러면 내가 좀 쉽게 해줄게. 야, 짠. 이번에 뭐야? 동시에 접했지. 그러면 내가 얘를 원의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잡으면 좋을 것 같아? 어? 그렇지. a,a라고 설정하는 게 제일 편하다 이거지. 왜? 이 길이도 a, 이 길이도 a. 반지름도 a. 이게 x축과 y축과 동시에 접할 때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오케이? 얘는 뭐로 작성할 수 있어? x-a의 제곱, y-a의 제곱은 a 제곱. 됐지? 그럼 가보자고. 그럼 봐봐. 49번 봐봐. 얘 문제가 재밌다고. 49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참수가 대충 요렇게 그려진 것 같아. 요렇게 그려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여기에 한 점을 원이 쓰고 있나 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지금 그림 보니까 요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봐봐.
이 사분면에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얘다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러면 일단 원 한번 봐봐. 원. 얘가 몇 사분면 위의 점이야? 이 사분면. 그러니까 봐봐. 너네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너네라면 어떻게 설정했을 것 같아? 어차피 봐봐. 이 길이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사분면이야. 어떻게 좌표 잡으면 될 것 같아? x좌표는 음수고 y좌표는 뭐야? 양수니까 마이너스 a, a 같은 걸로 설정해주면 좋겠지. 그럼 이 원의 방정식 작성이 끝났어요.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설정이 됐었을 거야. 근데 a만 구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라고. 근데 봐봐. 이 원의 중심을 누구도 지나? 얘도 지나. 그러니까 a는 a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될 거거든. 그러면 얘랑 얘랑 삭제가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1이 0 될 거므로 a 값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일 텐데 니들이 설정한 그 좌표를 봐봐. 너네는 a를 뭐라고 생각하고 좌표를 잡았니? 양수. 그렇지. 그러니까 a 값은 뭐일 수밖에 없겠니?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1 써주면 되는 거고. 이 새끼 꼬라지 보니까 이거 뭐예요? 일반형으로 고쳤지? 그러니까 너네도 이거 일반형으로 고쳐서 정답 매기시면 되겠습니다. x제곱 y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y 1 이렇게. 정답 끝. 여기서 미정계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로 가네요. 50번. 이 문제도 네. 네. 아니야, 그 a는 우리가 설정한 a랑 다른 거. 그래서 우리는 원의 중심 좌표를 a라고 줬는데 밑에 보니까 일반형이더라고. 우리가 설정한 a랑은 다른 값이에요. k라고 잡을 걸 그랬어. 자, 50번. 자,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y 일반형으로 나타내 있네요.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봐봐. 이 원이 얘는 딱 보자마자 원인 걸 알아야 돼. 원이라는 말을 안 해도 x제곱 y제곱 계수 1이고 x, y 항이 없으니까. 자, 근데 이 원이 x축하고는 만나겠대. 근데 y축하고는 안 만난대. 나중에 숙달이 되면 바로 무슨 얘기인지 알거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데, 이 새끼가 어디에 그려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대충 그려보자면 이런 느낌일 거야. 봐봐. X축과 만나는데 Y축과 안 만나? 대충 이런 느낌? 이해되죠?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잘 들어봐. 이럴 때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야. A, B라고 설정해봐. 그럼 봐봐. 얘가 반지름이지. A의 역할은 요만큼 하고 있고요. B의 역할은 요만큼 하고 있어. 보여? 이게 A의 길이잖아. 우리가 설정을 A, B라고 잡았으니까 이게 B잖아. 그러니까 이 새끼가 A, B가 된 거야. 그럼 니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겠어? A는 반지름보단 커야 되겠지. 그래야 널찍이 떨어지겠지. B는 뭐야? 반지름보단 작아야겠지. 그래야 Y축과 안 만나겠지. B는 반지름보다 작아야겠지. 그래야 만나겠지. 이해돼요? 그 얘기야, 저 새끼가. 그러면 얘가 x-2의 제곱, y-1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a 마이너스 그 뭐라 그래요? 이거 필요한 상수가 4, 5, 2 플러스 2로 바꿨거든요. 됐지? 그러면 이 새끼가 끝났다. 2,1이란 얘기지. 그러면 반지름은 어때야 돼?
반지름은 2보단 작아야 되는데 1보단 커야 되는 거야. 끝.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하나 조심은 하자. 꼭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됩니까? 한 점에서 만나도 되거든? 맞지? 이래도 x축과 만나는 건 맞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때 이 새끼는 가도 되긴 하겠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지름의 길이는 즉 a 플러스 2의 루트 때린 이 새끼는 1 이상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받아들여져? 괜찮? 자, 그러면 내가 뭐 할 것 같니? 양변 제곱. 얘가 4가 될 거고요. 얘가 1이 될 겁니다. 양변에 2를 빼면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1. 이게 A의 범위가 됩니다. 오케이? 생각을 해야 돼. 외분점은 너무 쉬우니까 안 할란다. 53번으로 넘어가자. 야, 만약에 원의 방정식을 작성을 해야 돼. 생각을 좀 해보자.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볼게. 원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 3,8 정도 되고 여기가 0, 마이너스 1,2 정도 됐다고 하자.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러는 거야. 이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래. 이렇게 멘트 나올 때가 있거든. 오케이? 이 두 점이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이라고 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 너네 딱 이것만 가지고 원방 작성 가든 불가능.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작성할 때 필요한 거 딱 두 가지였어. 뭐게? 원의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되거든. 근데 니들이 생각해봐. 이게 지름의 양 끝점이래. 그러면 반지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원의 중심 구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러니까 봐봐. 지름의 양 끝점이었을 때 여기가 원의 중심이라고 친다면 1, 5 이렇게 원의 중심을 잡을 수 있어. 중점이니까. 그러면 우선 x-1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이라고 일단 할 수 있고 반지름만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들 자유예요. 이 길이를 절반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 길이 구하거나 여러분들 자유야. 나는 이렇게 할게요. 루트 x에서 x 뺀 거의 제곱 더하기 y에서 y 뺀 거의 제곱 13 나오거든요. 어차피 반지름의 제곱을 쓸 겁니다. 괜찮? 자, 도전. 53번. 결국 무언가를 찾긴 해야 될 거예요. 이게 평면좌표랑 결합된 문제라
해봤니? 자, 문제는 이렇게 푸셨어야 돼요. 자, 가볼게. 이게 제 평면좌표랑 결합된 문제라서 호흡이 조금 길 수 있는데 정답 나오신 분? 정목이 나왔냐? 몇 번? 왜 저래? 자, 이게 각 2등분선이래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 D점 찾는 게 목적이어야지. 그러니까 얘 대 얘는 얘 대 얘를 이용해서 일단 D점을 찾아야 돼. 오케이? 이거는 평면좌표 문제지. 여기까지는. 이 길이 재보면 9, 16, 5예요. 5. 이 길이 재보면 36, 10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대2를 가지겠네. 그치? 그러니까 이 D점은 뭐야? 얘를 1대2로 내분하는 내분점이 될 거므로 1 더하기 2, 1 더하기 2, 1 더하기 2, 1 더하기 2 이렇게 잡혔을 거고, 자, 여기다가는 8을 곱할 거고요.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1을 곱할 거고,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5를 곱할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6이라서 2, 여기는 마이너스 5, 조졌다. 아, 그래요? 3분의 마이너스 7이 나와. 됐지?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뀐 거야. 근데 A하고 D하고 뭐래? 지름의 양 끝점이래. 그러면 마찬가지로 중점 구해주시면 되겠지. 야, 근데 이거 귀엽다. 중점 구, 뭐 그냥 하자. 얘가 2, 뭐예요? 얘랑 더하면 3분의 2, 3분의 1. 잡혔지? 됐어. 그러면 니를 여기까지 나올 수 있거든?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자, 반지름만 찾으면 되는데, 자, 한 번만 봐봐. 이게 시야가 좀 좋아야 돼. 무슨 얘기냐면 얘에서 얘 길이 하면은 반지름이겠지. 아니면 얘에서 얘 해도 반지름이겠지. 근데 난 여기서 조금 걸리적거리는 게 x좌표가 3개가 다 일치해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가 2,3이면 그대로 내려와서 이쯤이 뭐냐면 2,3분의 1이란 얘기고, 그대로 내려오면 이쯤이 2, 마이너스 3분의 7이었단 얘기잖아. 이렇게 됐단 얘기잖아. 그럴 때는 점과 점 사이 거리 R은 되지. 어차피 X좌표가 싹 다 똑같으니까 그냥 Y좌표에서 Y좌표 뺀 게 반지름일 거 아니야. 3분의 8의 제곱 9분의 64. 그러면 얘가 이미 뭐야? 반지름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원넓이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뭐만 붙이면 돼? 파이 붙이면 정답 끝. 야, 씨, 오늘 아주 그냥 맛이 가 있구나. 내가 55번까지만 할게. 아니, 56번까지만 할게. 알았어. 그리고 오늘 푼 문제는 바로 복습 바로바로 해야 돼. 이거 가지고 금방금방 이제 속도 낼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원의 접선부터가 문제인데, 이번 주의 목표는 원방에 대해서 좀 많이 끝내볼 거고, 다음 주까지는 접선에서 한번 또 이제 걸리적거릴 텐데, 가볼게요. 자, 55번 문제는 이래. 사실 직선 문제야. A라는 점 1,1이 있고요. 정준아, 정신 차려. 금방 끝나. B라는 점은 3,A래. 근데 그러면 이 선분이 있다고 치자. 이게 A가 있고 B가 있대. 근데 여기서 무슨 선? 수직 2등분. 수직 2등분한 선이 있대. 이렇게. 근데 이 수직 2등분 선이 또 뭐 하고 있냐면, 우와, 원의 넓이를 2등분하고 있나봐. 원의 넓이를 2등분한 건 우리가 직선할 때 내가 가르쳤어요. 원의 중심을 지나면 무조건 넓이는 2등분 되니까.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가 다 생긴 거란다. 왜? 요 원의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에요? 2,5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AB의 수직 2등분선은 2,5를 지나야 된다는 얘기지. 빨간색은 2,5를, 맞아요? 마이너스 2,5네. 마이너스 2,5를 지나야 된다는 얘기지. 그때 A 값을 찾으래. 갑시다. 얘들아 봐봐요. 이 새끼랑 수직 2등분선이 얘를 지나야 돼.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만 체크하면 게임이 끝나. 봐봐. 이 새끼 기울기가 몇이니? 2분의 a-1이지. 근데 이 새끼랑 수직이니까 빨간색 기울기는 뭐겠니? 마이너스 a-1분의 2라고 하면 역수 취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잖아. 여기까지 괜찮? 그러면 이 빨간색 직선은 y는 기울기 곱하기 x가 지나는 점의 부반대 y 나열로 완성시킬 수 있어. 여기까지는 괜찮냐? 이해됐어, 용준아? 어떤 거예요? 이거요? 이거는 AB의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기울기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고 지나는 점 알고 있으니까 빨간색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됐지? 근데 얘의 특징이 있어. 우리 아직 안 쓴 정보 있다? 수직은 썼는데 2등분은 안 썼어. 아직. 그러니까 2등분이 뭐야? 이 점을 지난다라는 의미지. 즉 A와 B의 중점 2,2분의 A 플러스 1을 지난다라는 정보를 아직 안 썼다. 그러면 빨간색 직선도 파란색 점을 지날 거 아니야. 여기다 대입하면 정답 돼. 맞아. 2분의 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2에다가 곱하기 바로 바뀌겠네요. 플러스 1. 자, 그럼 모두낭에 2와 A 마이너스 1을 곱하면 2A 플러스 1 2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6 될 거고요. 5에다가 A 마이너스 1 됐네. 생겨? 2하고 A 마이너스 1을 동시에 좀 곱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1 여기는 5A 마이너스 21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20 그렇다. 문제 뭐래? 생겼다 진짜. A-를 곱했는데 5A 마이너스 5 2 야 뭐 잘못 구했나? 진짜 맞는데 저쪽에 대입했잖아. 여기까지 다 맞잖아. 2랑 여기 2를 안 곱하고 A-는 곱해. 10 이거 이렇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 10A 마이너스 야 26이 됩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됐다. 이렇게 될 거고, 자 이거는 A-5의 제곱이니까 A 값은 뭐로 끝났다? 5로 끝났다. 이렇게 됐지? 라스트. 얘들아, 주어진 재료가 몇 개인지 봐봐. 전 몇 개 있어요? 3개 있지, 3개.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이, 봐봐. 그 유일하게 일반형이 더 편할 때가 있어. 그게 언제냐면 이럴 때야. 0,0, 6,0, 점 3개 냅다 줄 때. 마이너스 4,4.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내가 이미지로 보여주자면, 예를 들어 여기가 6,0이면, y좌표 똑같네? 이렇게 되나? 여기가 0,0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4,4 대충 아무데나 잡을게. 모르겠다. 아무데나 잡을게. 마이너스 4,4 이렇게 잡았어. 됐지? 근데 이거는 지금 이것도 사실은 y좌표가 똑같아서 금방 찾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봐봐. 얘가 해 점이 무슨 누구의 지름이거나 이런 얘기가 없지. 그러면 방법은 이래. 첫 번째 케이스. 그냥 x-a의 제곱, y-b의 제곱, r제곱. 이러면 문자가 어차피 모르는 게 3개거든?
그래서 점 3개를 여기다 대입하면 정답 나와. 알겠지? 근데 이 방법을 쓰고 싶진 않고 유일하게 일반형이 좀 편할 때야, 이럴 때. 야, 원의 방정식 특징이 있다 그랬어? x제곱과 y제곱은 뭐? 개수가 1. xy 항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 x제곱, y제곱은 어차피 고정되어 있는 거고 x의 개수와 y의 개수와 상수항만 몰라. 이 상황이 훨씬 더 편해. 왜냐면 어떤 거 제곱할 때 너네는 못하니까. 자, 그러면 일단 2번에다가 한번 문제를 풀 건데 0,0부터 대입하면 0, 0, 0, 0, 0이 나와야 되면 C값 몇? 0 이렇게 끝나는 거지. C값은 끝났어요. 0, 0,0. 6,0 대입해볼까요? 36 플러스 6A가 0입니다. A값은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채워가는 거죠. 마이너스 4,4를 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 16 플러스 16 플러스 24 플러스 4비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0 나오려면 얘가 지금 56이니까 그러니까 B값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지. 그랬을 때 얘의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얘들아, 이제 생각을 좀 해. 이 새끼가 반지름구 아래 원의 중심만 구하면 된대. 원의 중심만 구하면 된대지. 그럼 표류형을 아주 깔끔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니? 봐봐요. 그냥 x-3의 제곱이 필요할 거고 y-7의 제곱이 필요할 거고 반지름은 안 궁금해. 중심의 좌표는 3,7 끝 이렇게. 맞지? 원의 중심을 필요할 때는 반지름까지는 필요 없잖아. 정답 더하면 10. 자, 그러면 자, 내가 하라는 대로 잘 하셔야 됩니다. 50. 자, 우선 44번부터 56번까지는 꼭 한 번씩 다 풀어봐. 알겠지? 그 다음에 기본 연습으로는 1번부터는 완전 기초의 그거거든요. 이거는 어디까지만 하면 되냐면 1번부터 20번까지는 꼭 기초 연습을 해보세요. 1번부터 20번까지. 그 이후로는 21번부터는 또 아직 제가 설명을 안 해서 못 풀게요. 고생했고 오늘 수업 듣는 사람들은 오늘 수업 들으셔야 될 거고